강제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당론입니다. 하시는 사항은 각종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나름대로 소명할 건 소명을 한 것 같고. 피자라고 하는 히틀러의 나치 정권 가지고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그런 독재를 해왔습니다. 말로 싸우며 해법을 열어보는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첫 코너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홈코너에는 윤희석 미래통합당 전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여의도 팔방미 또 숨은 고수 두 분과 함께 이슈 토론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토론 주제 조금 전 영상으로 확인하셨죠. 177석 거대 여당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 이 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상호 부대변인께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사실 당이 지금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문제로 좀 이렇게 네. 시끌시끌한데 뭐 이 징계가 옳았냐 그렇냐를 떠나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 당론을 다른 투표를 해서 징계를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왜 다른 사람들은 징계 안 했냐? 예. 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정당의 안에는 예. 당원이라는 지위와 또 이 정당이 기본적으로 선출직 공직자들을 배출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선출된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약간 이중적 지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 건에 관해서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 이전에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느냐 예.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논의가 있다가 일부 당원이 이제 징계를 좀 요청을 해서 예. 그분이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정식으로 징계가 절차가 진행이 됐고요.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일단은 첫 번째 결정으로 이제 경고라는 이제 서명 경고라는 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예. 아직은 이게 확정된 결정은 아니고 네네. 지금 내부에서도 어쨌든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미 뭐 공표한 바와 같이 그 금태섭 의원도 재심을 신청했고요. 예. 저희 당원 당규에는 그런 재심 절차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향후 좀 더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나 더 여쭤보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법 동시에 처리가 됐잖아요. 네네. 공수처법과 함께. 그때 표결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분들은 징계를 안 해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냐 이런 뭐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불고불리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정식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과정에서 네. 뭐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떤 절차에서 어떤 분들은 그 해당 절차, 뭐 징계 절차든 수사 절차든 절차가 개시되는 어떤 사안도 있는 반면에 예. 뭐 누락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1차 절차가 진행이 된 거고요. 예. 어쨌든 민주적인 공당으로서 뭐 다른 정당, 제 정당들이 모두 갖고 있는 재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 아직 그 절차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미래통합당 관점에서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강제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점에서 평가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 민주화가 이루어졌던 87년 이후에 30년이 지난 이 시점인데도 이미 단체인 정당에서 당론이 있고 뭐 당론 있는까지 인정하지만 강제적 당론 또 뭐냐 이걸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징계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뭐 비판받을 만한 일이죠. 또 문 대통령께서도 8년 전에 대선 후 시절에 새정치 선언을 하시면서 강제적 당론을 지향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진보의 가치를 선점하고 있다고 하는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네. 사실 이번 안건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의원들도 의견을 좀 내고 있는데요. 다른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선례가 되면 앞으로 내가 내는 입장, 내가 내는 의견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어찌됐든 당원 이전에 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뭐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심지어 그 지역에 주소지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나 의원들하고 좀 다른 경우인데요. 그게 이제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어떤 그 기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저희 정당 내 국회의원분들도 충분하게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당원 당규의 해석에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 관련돼서 아직은 그 논의가 완성되지 않았다. 뭐 그 정도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인석 대변인님. 그런데 이게 지금 금태섭 전 의원 얘기는 민주당의 이야기지만 네. 지금 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과거에 미래통합당에서도 뭐 장제원 의원이나 김연아 의원에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있을 수 있었던 일이었고 말씀드리자면은 당론이라는 것을 우선시하는 이 정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있었다. 결국은 의원들 군기잡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상황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추측하건대 열린우리당 시절에 분열했었던 그런 기억에 의거한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집착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옳은 일은 아니니까 앞으로 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현재 여당은 민주당이에요. 여당에 더 책임을 돌려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또 문제는 이 금태섭 전 의원 사건도 그렇고 그 전에 우리가 한참 논란이 됐던 윤미향 의원 사건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 지도부 이해찬 대표가 또 뭐 함구령을 내렸다 그래서 예. 또 국회의원 개개인이 또 당의 이제 뭐 부대변인이시기도 예. 하고 정치인들이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직업인데 그거를 입을 닫게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좀 이게 사건이 두 개니까 두 개를 좀 분리해서 보면 예. 첫 번째 그 윤미향 그 지금 의원 그 사건 부분은 저도 좀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인데 예. 이게 약간 정치적인 공방에서 아직 그 정치적인 공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이 저도 이제 변호사긴 하지만 예. 사법적인 절차로 먼저 넘어가게 되면 이게 논의의 중간이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미 형사 고발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검찰에 의해서 그러니까 좀 신속하게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당사자가 해명하고 당이 그 해명을 제대로 파악하고 듣고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순간은 이미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미 정치적인 순간,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이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개별 그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개별 소속 당원들이 그 정확히 입장을 낼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예. 지금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자료들도 다 압수됐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불필요한 입장을 내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는 측면에서 그런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네. 그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이번에 이제 금태섭 의원 건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비공개 보도 형태로 이제 거기 참석자들 중에 일부가 뭐 함구령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뭐 그게 함구령의 대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현재 윤리심판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을 뿐이지 예. 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관여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당 지도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논의를 하거나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윤리심판원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서 윤리심판원 절차 그대로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금태섭 전 의원 얘기는 지금 계속했으니까 윤미향 의원 같은 얘기 이제 정치적 해결의 순간을 넘었다고 하는데 뭐 지금 통합당은 TF까지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뭐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정확한 해명도 못 들었고 본인 얘기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맞는 얘기죠. 예.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런 함구령을 내리고 뭔가 논의가 개진되는 것을 막고 있는 이런 여당의 상황 때문에 이게 더 사태가 꼬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이해찬 대표 말씀을 드리면 이 함구령의 주체는 이해찬 대표인데 네. 이분이 88년 초선 이후로 8선 같은 7선을 한 30년 넘는 정치인이 네. 민주, 진보, 공정, 원칙, 뭐 소수자 보호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분이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와 행태를 다 무시하고 예. 뭐 국회의원조차 말을 제대로 못하는 이렇게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요. 예. 88년 30대 청년 초선 의원 이해찬 의원이었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대단히 궁금합니다. 네. 이번 사건을 두고 이제 당론이 헌법보다 위에 있냐? 사실 민주당이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긴 하는데요. 또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법적인 뭐 개원은 또 법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삼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지상 명령입니다. 민주당이 내일 우리 당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을 뽑는다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 민심을 이야기합니다마는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은 하루아침에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점을 네, 조상호 부대변인님, 네. 내일 민주당 단독 개원 예.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상황이 사실은 비상경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비상경제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 선거에서의 국민의 민심과 흐름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사실은 이 야당의 협조가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고 예. 그런 와중에 지금 행정부도 계속해서 지금 국가경제회의를 계속 매주마다 개최하고 있고 청와대도 참여하면서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매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회만 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가장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입법적 제도적 뒷받침 없이 어떻게 지금 현재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법이라도 준수하자. 예. 법이라도 준수해서 개헌이라도 해야 그 다음에 행정부든 이거 야당에서 말하는 행정부나 청와대를 견제를 하는 역할이든 아니면 뒷받침하는 역할이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현재와 같은 비상경제 상황에서는 네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윤 대변인님, 이게 민심이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국민의 지상명령, 민심 이런 말씀 하시는데 얼마 정도의 비율을 갖는 국민이냐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40% 넘는 국민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국민의 지상명령, 민심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전체 국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죠. 근데 놀자 말자는 취지 아닙니까? 오케이. 예. 개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네. 단독 개헌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단독 개헌 하고 싶죠.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를 볼 때 절대 과반을 가진 여당인 상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67년 7대 국회 이후에 단독 개헌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 해결하는 게 여당의 능력이고 여당의 정치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절대 과반인 여당이 지금 탄생한 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아니 계속 있어 왔어요. 18대 또 있었고. 18대 같은 경우만 해도 17대도 153석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절대 과반이라는 거는 각 상임위 전부의 다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168석 이상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한 200석 나오면 그냥 다 하는 겁니까? 200석이 이상이면 개원이 되는 얘기겠죠. 일단 국제가 되네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 뭐냐면 저번에 그 선대위 과정,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도 미래통합당의 그 선거대책위원장이셨던 김정일 선대위원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상황은 비상경제 상황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책임을 지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든가 긴급명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령해서라도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을 즉각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선거 준비 때문에 국회가 사실상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정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 이제 선거도 끝났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장 개헌하자는 것이지 이게 단독 개헌 이 원구성을 아예 다 무시하고 뭘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당이 놀고 싶어서 개헌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개헌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개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인데 이거 보세요.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개헌한다. 네. 하늘이 두 쪽 나도. 거기에 모든 게 표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야당답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내일 강행하겠다는 국회 개원 이걸 두고 여야의 신경전까지 짚어봤습니다.